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누구나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슈들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대오일뱅크 얘기도 그렇겠고 과연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도 수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나타내며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역시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심층 토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하게 될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지주 연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대오일뱅크 상장과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계속 다뤄드리고 있고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특징주로 계속 꼽히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오일뱅크 상장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전반적으로 환경 우호적이고 지배구조 개편도 해야 되니까 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대외 여건도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하면서부터 가장 좀 우호적인 여건이 좀 마련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지금 60불도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한 가운데 지금 지배구조의 개편 이슈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속도를 좀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을 놓고 봤을 때 핵심적인 지금 자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오일뱅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정유업체들이 실적이 그나마 괜찮았었지만 특히나 이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군계일하게 좀 실적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 영업이익이 한 9천억대 정도 수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넘어서는 한 1조 2천억대 정도 수준으로 한 30% 정도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꾸준한 지금 실적 증가와 함께 최근에 또 대외 여건 좀 우호적인 상황, 유가 상승 여기에 또 지금 아람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좀 불러일으키기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0월 정도를 지금 상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밀각에선 시장에서는 현대오일뱅크의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적정 기업 가치를 한 10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지분 약 한 91%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현대오일뱅크 상장을 통해서 구주 매출을 통해서 상당히 재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람코 얘기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만은 아람코 IPO 같은 경우에는 참 여러 가지 이슈들과 뉴스들이 번갈아가면서 시청자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했다면 오히려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장은 더 단순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일 것 같고요. 역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해서 상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기 상장에 대해서는 정유업체가 하나 더 늘어난다라기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그러니까 순환출자가 더 해소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방점을 두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승계 작업이 이제 정말 본격화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정기선 부사장이 2015년이었나요? 그렇죠. 2015년에 입사한 뒤로 초고속 승진을 이어왔습니다. 재입사 뒤에 부사장까지 됐는데 상무 전무를 거치는 사이에 경영 수업 받아왔고요. 지금 아마도 상장의 적기로 지금이 꼽히는 이유가 그 상장 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좀 마무리해야 소위 말하는 승계 과정에 들어갈 실탄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사 전환 뒤에 정기선 부사장이 증여를 통해서 그 5% 넘는 지분을 확보하게 된 점 예. 이것 역시 현대오일뱅크 상장의 적기로 보는 그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히고 설킨 현대오일뱅크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건호갑 부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 목표를 내놨는데 이게 워낙 커가지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역시 뭐 수주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이 업계 전체적인 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뭐 조선업황의 뭐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기라는 굉장히 좀 어려운 뭐 상황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수주 절벽이 올 줄도 과거에도 예상을 못했었고요. 네. 향후에 뭐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70조 원이라는 뭐 이러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 즉 이제 목표치를 뭐 내놓았다라고 그렇게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조선 업황 뭐 불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시장의 그 뭐 전망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뭐 벌크선 컨테이너 이러한 기존에 이제 수주 규모가 컸던 선박들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향후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국내 이제 조선사들이 빅3 업체들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뭐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 일각에서는 또 대표적인 이제 조선 해운 이제 뭐 그 시장조사 그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영국의 이제 클락슨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부진을 이제 뒤로하고 향후 10년 동안은 이제 조선 업황이 회복될 것이다. 그동안에 이제 불황이 굉장히 좀 길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10년 동안은 이제 상승 사이클, 업황 회복 사이클로 뭐 진입할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락슨 같은 경우에 가장 신뢰할 만한 그래도 조선 해운 업황 쪽에서 신뢰할 만한 좀 리서치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됐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온 상황이고 이렇게 유가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70, 80불대 유가가 이제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향후에 뭐 조선 선박 발주도 뭐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외 여건, 환경 여건을 계속해서 뭐 주시를 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 이제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그러면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저도 클락슨 자료 중에 하나를 보긴 했었는데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어도 우리 국내 조선사들을 봤더니 역시 여전히 어떤 저가 수주에 대한 문제랄지 향후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다른 해외 조선사보다는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 그래도 조선업에 대해서 다 좀 바닥은 찍었다라는 식의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길래 과장님의 표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뭐 시각이 좀 다양한 편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되면 역시나 이제 글로벌 선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이제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이러한 경쟁력, 특히나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의 이러한 좀 경쟁력이 좀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가 상승과 함께 이제 LNG선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이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뭐 삼성중공업이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경쟁력 격차도 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러한 대호황이 오지 않고서는 지금 과거 같은 그런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라고는 아직은 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또 시장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주 잔고가 어떻게 지금 늘어날지 여부 뭐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추적하면서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미리 예단해서 뭐 우리가 뭐 성급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좋게 해석을 해도 두 가지 뷰를 합친다면 뭐 바닥 찍었다 정도까지는 뭐 얘기할 수 있겠으나 앞으로 긍정적으로 더 바라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어떤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돌려보자면 앞에서 이제 칼럼니스트께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 마무리도 또 한 가지 숙제이자 또 상장의 이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순환 출자 고리를 내년 3월까지 그 정리를 해야 되는 숙제도 하나 안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그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주식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는데 현재는 현대사무중공업이 그 미포조선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이게 지분 100%를 가질 경우에는
가능하게 돼 있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런 숙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 현대중공업은 금산물 연축에 따라서 앞서서 하이투자증권 지분을 전량 처분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매각 작업은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3세 경영 얘기를 막 할 때가 맞나? 그러니까 시기가 좋지 않죠. 좀. 그렇죠. 네. 물론 뭐 다른 기업 얘기긴 하나 3세 경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감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회적 이슈로. 그게 사실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3세라서 되고 혹은 3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3세라고 해도 경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면 맡길 수 있죠. 어찌 보면 보다 책임감 있게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 타사의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회사의 어떤 이미지, 나아가서는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경영 능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3세라서 되는 건 적어도 안 될 것 같은데 3세라도 경영 능력이 있다면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경영 능력 측면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초고속 승진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반감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용 과장님께서 현대중공업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일뱅크 상장 얘기까지 해서 앞으로 전망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하반기에 있을 이제 현대 오일뱅크 이제 상장을 앞두고서 어쨌든 간에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적 예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황이 어찌됐든 간에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번 지배구조 개편과 또 순환 출자 해소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그 3세 경영, 이제 계속해서 지분 이제 증여 문제가 계속 좀 불거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전반적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작년에 기업 분할을 했었고 지금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경영권 승계를 지금 목적에 둔 그러한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너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이러한 그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대중공업 그룹, 현대중공업 지주와 현대오일뱅크까지 저희들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 정도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할지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시죠.